이번에 강의하게 될 제59강에서는 환패공이 먼저 함곡간을 함락시키게 되고 이를 이어서 함곡간을 굳건히 지킴으로 해서 황후를 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결과로 황후는 성을 내게 되고 이를 통하여 패공을 공격하려고 하는 패공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위기를 탈피하기 위하여 환패공은 황후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홍문년 잔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잔치를 통해서 패공은 죽음을 모면하게 되었고 뒤이어 함곡간에 들어갔던 황후는 아방궁 등등을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다시 초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바꿔 말하면 천하를 통치하기 위하여 진나라의 수도인 함곡간의 수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 좁은 정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황후가 천하를 잃게 되는 패착으로서 가장 중요한 원인을 꼽는 것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패공이 함곡간을 함락시키고 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킨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함곡간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황후까지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군사들을 함곡간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폐쇄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말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혹세 패공할, 어떤 사람이 패공에게 유세하여 간하기를 뭘 했느냐면 이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 진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는 이 말은 함곡간 안에 있는 진나라의 창고에 있는 재물들은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온갖 것들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천하에 가지고 있는 재물의 10곱절이나 되는 막대한 재력이 있고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력이 이미 존재하고 두 번째는 지형강이라 바로 이 장안이라고 하는 것이 지형세로 보면은 아주 요새지로 점철되어 있다라는 말이 지형이 강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지리적 요새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땅인데 듣자니 문 황후호 진항장 장가마야 내 듣자니 황후가 진항의 진나라로서 항복한 장수 장가미를 호하여 불러서 호칭하기를 뭐라 했느냐. 위옹왕왕 관중이라니 옹왕을 삼고 다시 말하면 옹왕이라는 왕호를 붙여주고 관중 땅에 왕노릇하도록 여기에 왕자는 명사가 동사되면서 관중 땅에 왕노릇을 한다라는 것은 관중을 다스린다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라고 이런 소문이 파다하니 그럼 즉내면 지금 곧 오면 이 말은 이 장가미가 옹왕이 돼가지고 여기에 함곡간에 들어와 버리면 패공 당신은 공불등유찬이 아마 공짜로 내 생각으로는 바로 이 함곡간이라는 이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좋은 10배의 부와 지세가 강한 이런 천연적 요새를 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급 사병 수함곡간하여 가히 서둘러서 병사로 하여금 함곡간을 지켜서 문합 제후군하고 제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나라 장감이라든지 이런 모든 제후의 군대를 함곡간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초진 관중병하야 점점 관중에 있는 병사까지도 징집해서, 다시 말하면 병력을 증강시켜 가지고 이 자익 스스로 병력을 더해 가지고 거지하소서, 이걸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패공이가 20만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20만 갖고는 안 되니까 진나라 장안에 있는 병사들까지도 징집해서 몇십만으로 더 확장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패공이 그 계책을 그렇다라고 여겨서 이를 따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요 항공이 황후지간하니, 자, 바로 이런 일로 인해서 황후가 대로하면서 한패공을 공격하기로 기약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 황후의 세력은 40만이기 때문에 패공은 당적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러고 있는데 이윽고 황후가 지간하니 황후가 함곡간에 딱 도착하니 관문이 폐라, 함곡간에 발길을 막았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문 황패공 이정 관중하고 황패공이 벌써 관중 땅을 평정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대로하여 이 두 가지가 황후의 비위를 걷는 것입니다. 먼저 함곡간을 공격했다라는 데 대하여 자존심이 상한 것이고, 자기를 못 들어오게 막았다라는 거, 감히 나에게 대항한다라는 거, 이게 화를 불러키게 되고 이 화풀이로 경포등으로 하여금 바로 함곡간을 공격하여 격파하도록 명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공은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에 황공이 지휘런이 황공이 진격하여 희라는 땅에 이르렀더니 패공 좌사마 조무상이, 패공의 좌사마인 조무상이가 쉽게 말하면 황후의 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첩자로서 사인언우할 이 말은 사람을 보내서 황후에게 소위 간첩으로서 그 첩보를 보고한 것입니다. 황후에게. 뭐라 하는구나? 패공이 요왕관중하여 관중의 왕이 되고 싶어서 진보를, 이 말이 여기가 진보가 앞에서 말한 진국의 부자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보배들을 다 소유했고 요기구봉이라 하니 이것으로서 그 땅에 봉하여 주기를 요구하고자 한다라고 이러한 첩보를 흘린 것입니다. 그러자 황후가 대로하여 향사조라고 병사들에게 전쟁 이전에 잘 먹이고 기조일 격 패공군하다 아침날 이른 아침에 패공의 군사를 공격하기로 다 기약을 했다. 이 말은 잘 아침밥 일찍 먹고 서둘러서 패공군을 공격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럴 때 당시시하야 이때에 어땠느냐? 황후의 병사는 40만인데 원래 좀 과장을 해서 100만 대군이라고 과장을 해서 성세를 울리면서 이것이 신풍 홍문관 잔치의 홍문이 되는 것입니다. 신풍 땅 홍문이라는 데에 주둔하여 있었고, 패공의 병사는 20만이 아니라 10만인데 과장해서 20만이기 때문에 4분의 1이기 때문에 황후의 병사를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패상에 주둔하고 있는 척이다. 이 말은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전세의 우열 때문에 패공인은 황후를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황후가 패공을 공격해버리면 패공은 거의 사경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범징이가 황후에게 다시 설득을 합니다. 세우알. 자, 패공이 그 산동시에 탐제 호색이러니 패공이가 산동 땅에 미천할 때에 산동에 거한다 이 말은 바로 미천할 때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의병을 일으키기 이전에 미천할 때에는 탐제 호색 이러니 이 말이 뭔 뜻이 있느냐. 재물에 탐하고 여색을 좋아했다라는 것은 천하를 다스릴, 천하를 소유할 큰 뜻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 밑간에 오늘날 함곡간에 들어와서는 재물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단 말은 지난날의 탐지하고는 정반대라는 것은 사람이 변했다라는 것은 큰 뜻을 가졌다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색을 좋아했던 그런 건달이 바로 진나라 삼천궁녀 아방궁의 삼처궁녀를 총애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자는 기지불소라. 이 사람은 그 뜻이 지금 적지 않은 것이다. 바로 큰 뜻을 가지고 재물이나 부녀, 이 탐제 호색까지도 버린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패공을 쳐야 할 이유. 두 번째, 나는 사람을 시켜서 망기기러니 그의 패공의 그 길을 살펴봤더니 개위용성오체라 모두 다 용의 문장으로 오체를 이루고 있더라. 이 말은 바로 오색찬란한 천자기상이 있더라라는 것이, 용성오체가 바로 천자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천자가 될 기상이 있으니 급경물실하소서 급히 서둘러 공격하여 이 기회를 이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범징이까지 패공의 공격을 부추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위 천작이라는 것이 뭐냐? 천작에 관해서 그 연원을 살펴보면 줄에 지침시라는 그 벼슬이 있는데 이 관직은 장 시분지법이니 시분이라고 하는 천기보는 법을 관장한 사람으로서 요상을 살펴본다 이 말은 요사스러운 조짐인가 좋은 조짐인가를 살펴보고 기흉을 논변하는 이런 것을 맡은 관료이다. 이것이 후세로 가면서 이걸 뭐라 했느냐, 소위 시분이라고 하는 천기를 살펴본단 말을 망기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 기운을 발해서 살펴본다고. 이렇게 해서 서주 초기에로부터 이런 망기의 남상이 있었고, 더 구체적인 것은 진나라 천문지에 보면 천자의 기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천자의 기운이라 하는 것은 내적 외항하야, 안으로는 붉고 이 말은 안의 부분은 적색으로 있는데 겉의 부분은 황색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방 소발지처에 이러한 내적 외항의 색깔이 사방으로 발산하는 곳에는 마땅히 거기에 왕자가 태어난다라는 비결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약천자 요규 유항처면, 예를 들면 또 천자가 어디 유항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출타를 해서 가려고 하는 곳이 있으면 기기의 역선발 기기하야 그 땅에도 또한 먼저 이 기운이 발산하여 이 말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내적 외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혹여 성문하야 마치 성문처럼 은은 제 기무중하고 은은히 이 기운이기 때문에 성문처럼 보이지만 은은히 바로 안개 속에 묻혀 있는 듯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기상은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손이 없이, 그러니까 마치 푸른 옷을 입은 차대기에 둘러쓴 사람이 태양의 서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도 천자기상이 보이고, 어떨 때는
용마처럼 보이는 천자기상도 있고 어떤 때는 잡색으로서 꼭 내적 외향이 아니라 청황 적백흑 오방색이 뒤섞여 가지고 아주 꽉 우르르하게 하늘에 가득 차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모두 제왕의 기운이라 하고 천자의 기운이라 한다. 바로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보면 천자의 기운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추상적 모습을 가지고 어떤 오색의 빛이 영롱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구체성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 이렇게 해서 황후가 공격하려고 하자 항백이가 자기의 애친구인 장량이를 찾아가서 피신하자라고 했을 때 장량이는 한패공을 배신할 수 없어서 항백을 환패공으로 하여금 소개하게 되고 환패공이 항백에게 장수의 술잔을 바치면서 이 위기를 모면할 타개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항백이라 하는 것은 황후의 바로 작은아버지이다. 소선 장량이러니 평소로부터 장량과는 좋은 친구 사이였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채견영하야 이런 옛날에 우위 때문에 한밤중에 달려서 장량을 찾아보면서 구고이사하고 이러한 일로서 모두 갇혀서 고했단 말은 내일 아침이면 바로 환패공이를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모조리 알려주고 요 호요구고한데 장량이를 불러서 그로 더불어 함께 이 화를 피하고자 떠나가자 라고 이런 의도로 항백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장량이 이걸 만류한 것입니다. 장량왈 신이 한왕하여 나는 한왕을 위하여 패공에게 보내진 사람이다. 나는 패공을 섬기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 한왕을 위한 일이다. 패공이 오늘날 이렇게 급한 일이 있는데 사생이 위급한 처지에 있는데 이런 위급한 처지를 보고서 도망간다는 건 이거 의롭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불가불언이라 이러한 사실을 패공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내 처지다. 항백과 너하고 사이는 그러지만 오늘날 장량과 패공의 사이는 그럴 수가 없는 사이다. 그리하고서 장량이 이에 들어가서 구고 패공하고 패공에게 이 사실을 모조리 갖춰서 말해주고 고요 항백아야 항백이가 만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패공이를 고자를 쓴 거예요. 억지로 강요한 거예요. 그게 고요예요. 항백이를 억지로 강요하면서 입견 패공한테 패공을 찾아 만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패공이가 여기에서 술잔을 받들어서 장수에 술잔을 고온하고 뿐만 아니라 야기 혼인할 혼인을 약속했단 말은 내 딸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느냐. 오 이까나야 추호 불감유석은이요 나는 함곡관에 들어와서 추호도 가까이 한 바가 감히 가까이 한 바가 없다. 이 말은 바로 재물이나 여색을 가까이 한 적이 없다. 적 이민 봉 부과야. 그래서 관리나 모든 백서를 문적으로 다 남겼고 봉 부과야. 모든 창고는 봉함을 해가지고 지금 장군 황후가 오기를 내가 기다린 것이지. 그리고 소위 견장수관자는 내가 장수를 파견해서 이 함곡관을 지켰던 것은 황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도둑대가 되는 제후에 군대 도둑과 같은 군사들에 대한 방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어찌 감히 황후에게 배반할 수 있겠느냐고.
온컨대 항백 당신은 명은 불감배덕하라. 감히 황후의 덕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명백히 황후에게 이 말을 좀 전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황후를 배반한 게 아니라 황후를 기다린 것이고 다른 장수들이, 다른 군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항백이 허락하고 항백이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패공에게 다시 부탁의 말을 합니다. 설령 그래도 조일의 불갑을 조자래산이라 내일 이른 아침에 조일, 원래는 이 아침 단자인데 이태조, 조선의 태조 이성계의 어릴 때 이름이 아침 단자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단자를 바꿔서 음을 조자로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자로 읽은 것이지 원래의 글자는 단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른 아침에 불갑을 조자래산이라 일찍이 스스로 황후를 찾아와서 여기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찾아와서 황후에게 미안하단 말 해라. 그래서 패공이 연락다. 그렇게 하겠다. 오셔야 항백이가 다시 밤에 가가지고 구이 패공원으로 보호하고 모두 패공이 했던 말로써 황후에게 보고를 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패공이 불선파 관중이면 패공이 먼저 관중 땅을 탑하지 않으면 공이 어떻게 감히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이것은 이제 항백이가 패공이를 두둔한 말이에요. 한 수 더 떠서. 오늘날 이 사람이 큰 공로가 있는데 패공이가 이렇게 함곡간 먼저 친 공로가 있는데 이런 공로를 저버리고 그를 공격한다 갈지자 이런 그를 패공이를 공격한다는 것은 의롭지 못한 일이다. 그러니 불여 인선우지라 한데 이런 일로 인해서 잘 그 패공을 대우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고 항백이가 오히려 조카에게 잘 대접하기를 설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황후 허락하다 황후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패공이는 이른 아침에 바로 이른 조일에 황후를 홍문관으로 찾아가 보게 되고 이것이 홍문년 잔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패공이 조일의 종 백여기하여 패공이 이른 아침부터 백여기를 따라서 내견 우 홍문하고 황후를 홍문에서 찾아와 바로 보고 사과하기를 신여 장군으로 육력이 공진할세 신이 장군으로 더불어 합할 육자 힘을 합해서 진나라를 공격할 적에 장군은 전하복하고 장군은 하북 땅에서 전투를 벌였고 저는 하남 땅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불자이 나도 모르게 스스로 뜻하지 않게 나도 모르게 나도 내 생각 없이 나도 모르게 선입관하여 먼저 함곡관을 들어와서 능파진하고 바로 능히 진나라를 격파했고 덕부견 장군의 차로라. 다시 이 땅에서 장군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인들 첩자의 말이 있어가지고 령장군 여신으로 장군과 신으로 더불어 하여금 이런 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후가 얼마나 단순한 사람인지 첩자의 이름을 말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패공의 좌사모 조무상이 나한테 말한 거라고. 바로 이렇게 자기의 정보원의 이름까지를 말해볼 정도가 되는 것이 황후의 무모하다면 무모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 가이사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이 지경이란 걸 이렇게 공격을 하고 화난 데까지 이르겠느냐고. 바로 황후는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홍문관 잔치가 벌려가지고 항장이 건모할 때에 폐공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항백이는 항상 거기를 황후를 감싸면서 저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인류 폐공의 맛에 그래서 황후가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폐공을 붙잡아 가지고 술자리를 마련할 적에 범증이 상모하고 범증이 자주 황후에게 눈짓을 보내고 그 소패 옥결하야 자기가 차고 있는 옥결을 들어서 이 말은 옥결을 들어서 보이기를 세 차례 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결이라는 이 옥결은 고리처럼 생겼지만 한쪽이 결했다. 이 말은 이렇게 탁 잘라진 반쪽에 옥이 되는 것입니다. 황후 이 범증이가 이 옥을 들어서 황후에게 보여준 것은 뭔 말이냐면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결이라고 하는 음가가 결단을 내라는 결자의 음가하고 같기 때문에 그 결단한 뜻을 결단하여 폐공이를 죽이라고 그런 하고자 한 의도를 옥결에 보낸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면 중국에서 옥환, 이 팔찌 같은 것을 선물한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돌아갈 환자 뜻처럼 돌아가시오. 바로 이런 의미하고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 이 배라고 하는 건 좋은 과일이지만 배를 선물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배 리자하고 떠날 리자가 음가가 같으니까 배를 보낸다라는 것은 우리 이별합시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같은 음가를 가지고 그 뜻을 전면에서 보는 방법으로 이 옥결, 결단하시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옥결을 들어 말한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황후는 범증의 의견에 대꾸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범증이 일어서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항장이를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군왕위인이 불이나니 지금 군왕은 황후를 말하는 것이고 황후의 사람 됨됨이 뭔 일을 참아 못하니 약 입전 위소하고 너 약자 너가 들어가서 너가 그 지금 잔치자리 앞으로 들어가서 헌수 술잔에 장수의 술잔을 올리고 수필이여든 이 말은 술잔을 다 올리고 나거든 청이 건마야 청컨대 건무로서 청해가지고 건무하겠다 해가지고 인적 폐공하자 하야 바로 이 건무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폐공을 칼로 쳐서 살자라. 그를 죽이도록 하라. 보자면 그렇지 못하면 약속이 너희의 무리들은 모두 또한 그에게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범증의 말에 따라서 항장이가 들어가 장수 헌수의 술잔을 올리고 헌수의 술잔이 끝나자 뭐라고 청하느냐? 군중에 무의위락하니 군중에 바로 무의위락하니 즐길만한 것이 없으니 청이 건무하노이다. 청컨대 제가 이 건무로서 청합니다. 그러자 황후 말은 낙다. 그럼 한번 건무 쳐봐라. 항장이 발검기문을 칼을 뽑아들고 일어나 춤을 추는데 항백이가 또한 칼을 들고서 뽑아가지고 일어나 춤을 출 적에 상이신 익패 폐공하니 항상 항백이의 몸으로서 폐공을 마치 새가 날개 있듯이 좌우에서 가려주니 항장이가 환폐공이를 도저히 저격하지 못하고 실패로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홍문에서의 잔치에서
폐공은 거의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항백의 비호에 의하여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홍문년 잔치의 제1막이 끝난 부분인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홍문년의 잔치에서 번쾌가 등장하게 되고 그 이후에 홍문에서 벗어나게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